천여 명 민주인사 가난한 사상가들에게 가진 돈을 쾌척했던 최형국 선생문 일석. 필자는 가진 재화돈을 통 크게 보시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전옥수 여사 1929-2015에 관한 글을 쓴 바 있다. 그녀는 은세계 영화 제작소의 사장이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다음에 대한민국 남성 가운데 통 크게 재화를 기부하다가 세상을 떠난 최형국 1935-2021 전 효암학원 이사장이 떠올려졌다. 생전에 최형국 1935-2021 선생. 2016년 6월 경남 도민일보 출판국을 방문한 최형국 선생. 브레이크 뉴스. 최형국 선생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일반 분야의 인재들 천여 명에게 큰 돈을 주었다고 한다. 집을 사준 사람도 여러 명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통당했던 이들, 공익을 위해 활동한 이들에게 그 많은 돈들이 흘러들어갔다. 도서출판 피플파워가 출판한 건달 할배 최형국과 친구들이란 도서에 의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쾌척한 큰손의 인간 천사였다. 필자는 인사동 토박이인 노광래 갤러리 관장을 잘 알고 있는데 노광래 관장이 최형국 선생을 오랜 기간을 수행했다. 그가 기획, 최형국 선생 관련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했다. 최형국 선생, 그의 일생을 요약한 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난 최형국 선생은 1960년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이듬해 중앙방송현 한국방송 연출로 입사했다. 하지만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이 방송을 군사정권의 선전도구로 써먹으려고 하자 석 달 만에 그만뒀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탄광업을 하던 사업가였다. 최형국 선생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부도 직전에 탄광 흥국탄광으로 내려갔다. 강원도 삼척군 도계에 흥국탄광을 일으켜 손꼽히는 광산업체로 키웠다. 한때 조선화학해운 등 24개 기업을 운영하며 소득세 납부액이 전국 2위에 오를 정도로 거부가 됐다고 한다. 그의 인생은 이때부터 다른 궤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유신으로 장기 독재를 시작하자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유착하지 않으려면 사업을 접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듬해에 미련 없이 모든 재산을 처분해 동업하던 친구들과 광부들에게 나눠줬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그는 가진 돈을 나눠주는 통 큰 기부를 시작했다. 어느 분은 최형국 선생에 대해 쓴 글에서 자기 몫으로 남은 재산은 독재에 저항하는 이들의 뒷배가 되어 창작과 비평사의 운영을 도왔다. 쪽방에 사는 해직 기자들에게 집을 사주었다. 핍박받는 운동권 학생들과 가난한 사상가들을 지원하고 검경에 쫓기는 이들을 숨도록 도왔다고 기록했다. 도서출판 피플파워는 최형국을 소개하는 글에서 최형국 선생의 어떤 일갈이나 한마디 명언 때문에 젊은이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게 만드는 매력을 지닌 선생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로 꿰며 일치시켜온 삶을 살고 있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헌사를 선생께 올렸던 까닭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형국 선생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미련 없이 기부했다. 자신을 위해서는 손톱만큼도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 일하다가 핍박받는 당대 젊은이들을 위해 물 쓰듯 자기 재산을 썼다. 그것도 남몰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일반 분야에서 민주화 등 공익을 위해 활동한 이들 가운데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선생의 도움을 받았다. 스스로 무소유의 화신이 되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지에 매이지 않은 구름처럼 살았다. 장사미사들 틈에 끼어 표나지 않게 살면서 그 장사미사들의 삶과 정과 놀이에서 달콤한 행복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988에 제4대 효암학원 이사장 효암 고등학교 개운중학교로 취임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한 한생은 그분은 늘 나무를 심고 휴지를 주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분이 학교의 청소부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최형국 선생은 생전에 돈하고 권력이 대단히 닮아 있는데 이것들은 앞만 많아도 물리지를 않는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매력이 있고 더 마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는 출세하라는 말은 남을 다 찍어 누르고 너 다 가져라 소리거든. 권력이나 돈이나 똑같지. 출세를 해봤자 남의 앞잡이라는 말도 남겼다. 그런가 하면 민중이여 정치인들을 믿지 말아라.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라고 충고했다. 최형국 선생은 거부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 지니고 있던 재화를 몽땅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런 분이 다시금 윤회, 더 많은 돈을 세상 사람들에게 쾌척하기를 기도한다. 최현국 황효진. 언제부터인가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앞뒤 꽉 막히고 훈계하기 좋아한다는 뜻에서 속칭 꼰대라고 부른다. 그런데 몇 해 전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 노인이라고 절대 봐주지 말라는 거침없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된 이가 있다. 정작 자신도 80 넘은 백발의 노인이다. 이 별난 어른은 경남 양산 효암학원의 최현국 이사장이다. 그에게는 풍우나 거리의 철학자 등 별명이 많다. 한때 사업가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그의 소유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다. 직원들에게 모두 나눠줬기 때문이다. 학교 이사장이지만 학생들에게 할배라 부르라 하고 지식과 교육을 경계하라 가르친다. 세대 갈등이 깊어가는 요즘 세간의 편견을 깨며 젊은 세대에서도 우리 시대의 진짜 어른으로 존경받고 있는 그를 직접 만났다. 최현국 이사장. 훈화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어른으로 유명하십니다. A. 내가 교훈적이거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말은 못하니까요.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 종종 강연에 와서 말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나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교육기관이나 노동조합 같은 데서 요청하는 게 아니면 거의 하지 않아요. 강연에 가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여기 온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온 거다라고 해요. 말은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만 해야지.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줄이려고 노력해요. 늘 행동이 우선이고 말은 덜어야지요. 교육자시면서 오히려 지식과 교육을 경계하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A. 기존 교육은 지식을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지식을 안다는 건 알매 길들은 거지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식을 자기 생각이라 착각해요. 길든 것에 반응하는 것을 자꾸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은 의심과 거부, 저항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은 비판보다는 먼저 적응을 하기 마련이거든. 이거 이러다 기존 생각에 길드는 거 아냐? 라는 생각부터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기존 교육에서 자유로워져야 해요. 사실은 정답이 없고 무수한 해답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교육인데 우리 교육은 이거다 아니다도 위험한 판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으로 가르고 냅다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게 훈련시켜 왔어요. 일단 내가 기존 교육에 길들어 있다는 것부터 인정하고 길들인 대로 반응하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남의 말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이 사회나 교육에 길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지금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드물어요. 배운 사람일수록 허무하죠. 사람들이 왜 다들 이렇게 불행할까? 강제로 이룬 풍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30즈음만 해도 부자라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었어요. 조금 움츠러들어야 하고 숨겨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자라는 걸 자랑하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이거 봐라.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니네. 싶었죠.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 속아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부자를 자랑으로 알도록 길들여졌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성공하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계획을 세우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이런 소리에 속아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아네요. 모여서 함께 살기 이상을 가르치면 그건 교육이 아니라 사회 지배 시스템에 길들이고 훈련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성공한 삶, 실패한 삶, 옳은 삶, 그른 삶이 따로 없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어른이 돼서도 그런 생각만 작동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거나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거나 그런데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순하고 착하게 지낼 생각만 하면 굳이 남을 이길 이유가 없지. 그거야말로 자기가 간악해지는지도 모르고 간악해지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무언가에 길들은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게 내가 길든 대로 가고 있는지 내 길대로 가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최현국 이사장. 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A. 나는 정말 신납니다. 뉴스 같은 걸 보고 들으면 이 사회에 희망이 없는 것 같지. 그럴 때는 젊은 애들 하는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는구나 하다가도 또 나이를 더 먹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이기적이다, 말을 안 듣는다, 얌체다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제멋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는 정말 신납니다. 사회가 아무리 길들여도 그 속에서 결국은 멋대로인 이들, 길들지 않은 이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한 창의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도 있다고 봐요. 큐. 선생님도 젊은 세대와 차이나 갈등을 느끼기도 하시나요? A. 당연하잖아요. 사람은 각자 다르니까요.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차이지요. 젊은 세대가 가진 프레임과 내가 가진 프레임이 다르겠지요. 아마 각자 가지고 있는 편견도 다를 거고요. 세대 차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차이지요. 같은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모두 각자 달라요. 동시대를 살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은 내 확신에서 그쳐야지. 오래 살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위나 신념으로 강요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어떻게 하면 권위 없이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 신념 없이 행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요. 모두가 다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뭔가가 진리라고 믿을 근거도 없어요. 다르지만 함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허상으로 드러나면 또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쌓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모두 다 똑같으면 큰일 나지. 뭐든지 부족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최현국 이사장. 큐.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사회에 길들지 말고 계속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세요. 우리네 희망은 젊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어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들이 미래에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듣지 말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세상이 훨씬 빨리 변해요. 이 변화 많은 시대에 뭔가가 옳은지 그른지 정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남이 말하는 대로 사회에 길든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틀리고 계속 틀려요. 나는 80이 넘은 지금도 계속 틀리고 있어. 제 말도 기억하지 말고 듣고 버리세요. 모두 스스로들 생각하세요. 엉터리라도 좋으니까, 틀린 생각이라도 좋으니까 끊임없이 본인만의 해답을 추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큐.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을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남한테 힘은 못 돼도 해코지는 하지 말자. 이게 나한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살면서 이것만은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늘 바뀌어 왔어요. 그때그때 달랐지. 그런데 이거 하나는 변함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살아보니까 정말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세상을 산 게 아닌데도 정말 살만하다는 느낌이야. 사실 나는 다른 이들이랑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이 못 돼요. 늘 충돌이야. 그런데도 이 세상에 나와 같은 가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 그게 정말 신비로워요. 최현국 박종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출연 장면이 소개되면서 뒤늦게 역주행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 포스터. 영화의 누적 관객 수가 3만 명이면 시쳇말로 폭망한 수준이겠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즐비하지 않은가. 근육질 형사로 나오는 마동석의 범죄도시만 해도 3편의 시리즈 모두 1,000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겨우 3만 명을 간 넘긴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북풍한설과 꽃샘. 추위가 유난한 2025년의 봄을 훈훈하게 덮이고 있다. 물론 영화보다는 넷플릭스로 혹은 유튜브 짤막 동영상으로 접하는 이들이 더 많지만 말이다. 바로 어른 김장하 이야기이다. 사실 2023년 11월 15일 개봉됐을 때만 해도 신문기사 한 귀퉁이를 장식했을 뿐이었다. 네이버 평점은 9점대를 넘어 극찬을 받았지만 그저 알만한 이들만의 감동 공유에 머물렀다. 그랬던 것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출연 장면이 소개되면서 뒤늦게 역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주문 선고로 안개 전국을 말끔하게 씻어내며 한국 사회에 희망을 빛을 던진 문 대행이 아니던가. 그가 자신에게 장학금을 준 독지가의 2019년 생일잔치에 참석해 눈시울을 붉히며 말인 못하는 장면이 전파를 탄 것이다. 문 대행은 영상에서 김장하 씨에게 인사를 간 이야기를 소개한다. 자신에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사회에 있는 것을 준 것이니 혹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회에 갚아라라고 했다는 거다. 그래서 자신이 사회에 조금의 기여를 한 게 있다면 김장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신 울먹이면서 뒤로 돌아 젖은 눈가를 가리면서 말이다. 시민들은 격한 감동을 느꼈던 듯하다. 절망에서 희망을 깃는 모습에 마음이 정화되는 카타르시스와 함께 일말의 안도감을 찾은 것일까. 사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4월 4일 파면 결정까지 불확실성이 얼마나 팽배했던가. 본디 예측 불가능성이 절망의 바탕이고 예측 가능성이 희망의 디딤돌 아니겠나. 어쩌면 절망과 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을지도 모르겠다. 예컨대 판도라의 상자 신화가 그렇다. 그리스의 신화에서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한 프로메테우스가 못마땅했다. 불은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에게 진흙으로 여자를 빚으라 명했다. 이 여자에게 제우스는 생명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을,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말솜씨를, 예술의 신인 아폴로는 음악의 재능을 주었다. 여자의 이름은 판도라였다. 그리스어로 모든 선물을 받은 여자이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작은 상자를 주었다. 그러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인간은 본디 호기심의 동물이 아니던가. 판도라가 상자를 열자 온갖 재앙들이 쏟아져 나왔다. 욕심과 시기와 미움과 원한 같은 어둠의 속성들 말이다. 놀란 판도라가 얼른 뚜껑을 닫자 그 안에 마지막으로 희망이 남아있었다. 결국 희망을 꺼내면서 이 세상에 절망의 극복과 치유의 빛이 생겼다는 거다. 하지만 때론 희망이 고통이 되기도 한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 원래 생각하는 사람은 독립된 조형 작품이 아니다. 그의 지옥의 문이라는 거대한 작품의 일부분이다. 높이 6.35m에 폭이 3.98m로 무게가 7톤이 넘는 청동 조형물이다. 저작권은 프랑스 정부에 있는데 한국에는 7번째 작품이 있다. 2016년 8월까지 서울 태평로 로댕 갤러리에 전시됐다가 지금은 삼성의 미술관 수장고에 있다. 이 지옥의 문에는 배고픔으로 자녀들의 인육을 먹어 지옥에 떨어진 우골리노 백작과 죽음의 키스로 지옥행을 맞은 불륜의 파올로와 프란체스카 조각이 새겨져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의 신곡 중 지옥편을 보며 고통에 잠긴 사람의 모습이다. 지옥문의 바로 위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구도이다. 이 지옥문에 가장 절망적인 글귀가 새겨져 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그럴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근육이 경직돼 있고 발가락까지 오므린 모습이다. 지옥의 원관념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2017년 탄핵의 강 저편에서 청년들이 헬 조선을 부르짖을 때 희망이 없는 한국을 탄식하는 것이었다.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야말로 지옥일 테니까 말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 8년이 지나 맞닥뜨린 탄핵의 늪도 그랬다. 외교안보와 세계 경제의 쓰나미 속에서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한 한국은 마치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늪으로 비춰졌다. 여기에 문영배 대행이 희망이란 희미한 빛을 반사한 것이다. 여기서 희망의 발광체 김장하에 관심이 쏠렸다. 어른이 사라진 시대, 장로가 실종된 시대에 스스로 희망이 빛이 된 인물 말이다. 그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을 평생 동안 사회에 기부했다. 학교를 지어 국가에 헌납하고 가난한 수많은 학생들에게 고교와 대학 학비를 지원했다. 그의 장학생 중 한 명이 문대행인 거다. 김장하 선생은 2022년 5월 31일 약방 문을 닫고 은퇴했다. 그의 제자들이 전한 김장하의 돈에 대한 신념은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이겠다. 돈은 똥과 같다. 모아두면 악취를 풍기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렇다. 돈을 쌓아두고 자녀들에게 상속할 것만 생각하는 몇몇 재벌은 우리 사회에 악취를 풍기지 않던가. 사실 김장하 선생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을 것이다. 탄광 사업으로 돈을 벌어 교육 사업에 쓴 건달 할배 최형국 선생도 있고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사재를 털어 국내 최대 규모 장학재단을 세운 관정 이종환 선생도 있다. 비록 돈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혼과 정성으로 사회의 빛과 미랄이 된 분도 허다하다. 맹자는 군자 삼락을 말했다.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여기에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고 했다. 첫째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다. 둘째가 하늘에도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셋째가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즐거움에 천하의 왕은 들어있지 않다. 김장하, 최현국, 이종환 선생 모두 직접 교단에 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몸소 실천함으로써 후대의 가르침이 된 것이 아니겠나. 그런 점에서 첫째는 몰라도 둘째와 셋째 즐거움은 누린 셈이겠다. 주목할 것은 맹자가 군자 삼락을 말하면서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천하의 왕은 들어있지 않다고 2번 강조한 것이다. 현대로 치환해보면 대통령이란 자리와 역할은 본원적인 즐거움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겠다. 돌아보면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어쩌면 천하의 왕은 판도라의 상자에서 튀어나온 욕망과 시기와 원한과 복수 같은 재앙에서 태어난 것 아닐까. 절망에 대해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 불안의 심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절실한 실존이 피할 수 없는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런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절망에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다. 위의 어른들이 던진 희망도 절망 속에서 길어낸 것 아니겠나. 그렇다.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희망의 덩굴이 저절로 드리워지기 기다릴 수는 없다.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 뿐이다. 가면이 절망에 맞서서 결연히 헤어나와야 한다. 한국은 절망의 담금질을 견디며 반만 년을 이어온 강철 혼이 아닌가.